우리는 지금 뭐냐면 10% 단위로 이걸 한번 보고 싶었는데 얘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이 구간을 잘라줘요. 근데 그 잘라준 이 구간이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방금 이야기했던 그 히스토그램이라는 그 그림 그리기를 이용하지 말고 프레퀀시라는 함수를 쓰고요. 그게 아니면 어 그 그냥 히스토그램 그냥 데이터만 선택하고 그다음 히스토그램만 그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 지금 29분인데요. 그래서 5분 쉬고 34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뭐였어요? 그러니까 연속성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확률 분포표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리는 방법 그걸 이제 우리 히스토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뭐 이런 거였죠. 뭐 어떤 거냐면 일단 먼저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빈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또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레인지가 어디까지 될 거다라는 걸 좀 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인터벌을 몇 개 정도 할 것이냐라는 걸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벌이 너무 많으면 그러면 한 빈 안에 들어가는 이 개수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도가 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벌이 너무 적으면 너무 뭉뚱그려 가지고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인터벌을 좀 이 트라이 앤 에러로 한번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레인지 나누기 K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인터벌을 정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거보다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가 더 좋은 것 같냐면 그러니까 그 엑셀에서 자동으로 히스토그램 그려주는 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려주는 건데 이렇게 그려주는 것보다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10%에서 20%될 그 빈도가 상대 빈도가 얼마인지 이런 게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을 때 그 끊는 거를 그래도 그 K를 감안해 가지고 적당히 뭐 5% 단위로 끈다든가 아니면 10% 단위로 끊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빈을 만들어내 주는 거죠. 그죠? 빈을 만들어내 주고 나서 그다음에 프리퀀시 함수를 써 가지고 요 인터벌 안에 요 계급 구간 안에 들어갈 개수를 구하고 그다음에 상대 빈도를 구하고 상대 빈도를 구하고 나서 그림을 그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 과제는 뭐냐 하면 코스피하고 삼성하고 현대차의 월별 수익률을 한번 구해라라는 거고요. 월별 수익률을 가장 구하기 쉬운 방법은 아까 제가 봤듯이 보여드렸듯이 HTS에서 그 차트를 찾아가지고 그 차트에서 월별로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라는 거죠.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요 세 개의 히스토그램이 그냥 하나의 차트에 하나의 선 차트에 나오도록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모양을 보고 있으면 아 코스피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삼성전자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현대차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서술해 보면 되겠죠. 코스피에 투자하면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이러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예. 어,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언급했는데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예, 정기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 예. 얼마나 이 분포가 흔히 많이 쓰여지는 분포이면 노멀이라는 단어를 썼겠냐라는 거였죠. 그죠? 노멀이라는 단어가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기 분포는 모양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그 평균이 0이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 그런 정규분포 보고 뭐라 그러냐면 표준 정규분포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그림을 사실 그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스탠다드 노멀 분포는 뭐 어떠냐 하면 평균이 이게 좌우 종모양이죠. 지금 좌우 종모양인데 종모양의 가운데 가장 많은 밀도를 갖고 있는 가운데가 0입니다. 표준 정규분포가. 만약 그냥 정규분포면 여기에 평균이라는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우리가 평균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이 확률 밀도를 보면 확률 밀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기울기를 만약 구하면 기울기가 점점 급격해지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가면 기울기가 점점 또 완만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기울기가 그러니까 곡률이 바뀌는 그 지점 보고 우리 뭐라 그러냐면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변곡점 이 중심하고 변곡점 사이의 거리를 보고 우리 뭐라 그러냐면 표준 편차라고 얘기합니다.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표준 전기분포의 표준 편차는 얼마냐면 1입니다. 1. 그래서 지금 요게 1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분포는 뭐예요? 야, 이제 이산의 확률 변수는 그냥 확률로 이야기하지만 연속형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확률 밀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확률 밀도를 그린 게 이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되는 거고 특징은 뭐예요? 좌우 종모양이다. 좌우 대칭이고 그다음 종모양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기 분포는 거의 상당한 이 자연 현상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현상의 분포를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림을 그려 보면 전기 분포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기 분포를 배우는 거예요. 이 전기 분포로 그냥 모델링하면 그러면 그냥 어떤 대부분의 사회 현상이나 아니면 자연 현상을 뭔가 건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전기 분포는 모수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정해지면 여기 지금 뮤라고 적혀 있는데 뮤가 평균이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입니다. 표준 편차의 제곱이면 뭐죠? 분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variance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기 분포는 요 두 숫자 모수만 정해지면 얘의 모양이 정확하게 얘 확률 밀도 함수의 모양이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모수 분포. 모수가 2개 있다. 세상에 이 전기 분포 말고도 분포들이 굉장히 많겠죠. 어떤 분포들은 1모수 분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3모수 분포도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전기 분포는 모수가 2개이다. 그 모수가 뭐냐? 평균하고 분산 또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x는 따른다. 노멀. 그다음에 뮤 평균. 그다음에 시그마 스퀘어. 분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 편차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변곡점 중심으로부터 변곡점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를 한다. 요거. 그러니까 수익률의 분포를 만약 그려놓고 표준 편차를 그렸다면 그 말은 뭐냐면 평균적으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주식을 투자를 하면 평균적으로 평균 플러스 이 시그마만큼의 뭐죠? 이 일도 벌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뮤 빼기 시그마만큼 마이너스적으로 일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뭐 그런 이야기네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정규분포가 네 번째는 정규분포가 굉장히 좋은 성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성격이 뭐냐면 정규 확률 변수의 선형 변화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선형 변화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선형 변화는 y = a 플러스 bx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x가 정규 확률 변수이면 y도 정규 확률 변수이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1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그것의 손익을 계산하고 싶어. 손익 분포를 계산하고 싶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원금 곱하기 수익률이잖아. 이런 거죠. 근데 만약 수익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수익률 곱하기 100만 한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y = a 플러스 bx잖아. 그냥 y = bx잖아요. b가 100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수익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그러면 손익도 정규 분포를 따라. 라는 아주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요 네 번째 성격을 이용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표준화입니다. 스탠다디제이션이라고 지금 영어로 적어놨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표준화입니다. 만약 x가 뮤 시그마 스퀘어의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그러면 그거를 표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표준화시키면 되냐면 x에서 뮤를 빼는 거예요. 평균을 빼는 거예요. 빼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로 나눠주는 거예요?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뭘 따르냐 하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요 4번 특성 때문에 나오는 거죠. 왜 그러느냐? G는 뭐예요?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뮤 더하기 시그마 분의 1x이니까 이것도 A고 요게 BX잖아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네. 선형 변환이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뭡니까? G도 전기분포를 따르는 거죠. X가 전기분포를 따르면 G도 전기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우리가 보냐면 일단 어떤 분포가 전기분포를 따른다고 치자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그죠? 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은 전기분포를 하고 비스무리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걔의 미우하고 시그마 스퀘어를 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준화 시키는 거죠. 그럼 걔는 뭘 따르겠어요? 표준 전기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전기분포를 따를 테니까 그러면 그래 놓고 그다음에 뭘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더라라는 거죠. 그 과정이 뭐냐면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주식 수익률을 보니까 평균이 1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전기분포를 따른다라고 하자라는 거지. 그지? 예. 그런데 이거에 이 손해가 손해날 확률이 몇 프로인지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손실 보지 말자 그랬으니까. 이왕이면 볼 확률이 좀 없는 주식에 투자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손해를 보는 거는 뭐예요? 지금 이게 0% 아래쪽에 있을 확률이죠. 여기 분포가 뭐 이렇게 돼 있을 건데 평균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10%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손해는 뭐냐면 여기잖아. 0% 아래쪽에 있을 확률을 다 합치면 될 건데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지금 0%인데 0%보다 평균을 빼고 그다음 평균편차를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G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엑셀에 함수가 있다 이거지. 어떤 함수를 쓰면 되냐면 noms dist라는 함수를 쓰면 된다는 거지. 거기다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숫자가 딱 튀어나온다는 거지. 0.15865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현대차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해서 손해볼 확률은 15.865%입니다라고 우리가 답을 한 게 되잖아요. 됐나요? 이해 갔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한번 요 예를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현대차가 평균은 10%이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인 그런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수익률이 20% 이상 올라갈 확률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라는 거지. 얼마일 것 같아? 계산하면 되겠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20 빼기 10% 나누기 10% 하면 이 숫자가 뭐가 나와요? 1이잖아. 이번에는 1보다 클 확률로 계산하면 되겠지. 이제 분포가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1보다 클 확률로 계산하면 되겠지. 근데 어 그 1보다 클 확률을 넘수 DIS는 그거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넘수 DIS다가 1을 넣으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지. 그거는 작을 확률이니까 클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1 빼기 그 숫자 하면 나오겠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럴 거잖아. 왜냐하면 넘수 DIS는 어느 G 값보다 더 작아질 확률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우리 전체 확률을 다 합치면 그 확률이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 큰 확률을 구하려면 그보다 작을 확률 구해가지고 그 확률을 1에서 그 확률을 빼주면 큰 확률 나오겠네. 이런 거지. 근데 만약 그런 식으로 지금 요 EX 문제를 풀었으면 이 지금 전기분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 좀 더 전기분포에서 이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분포는 아까 뭐라 그랬어? 뭐라고? 좌우 대칭이래. 그지? 근데 우리 앞에서 그 지금 요거는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G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20%니까.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확률은 플러스 1보다 큰 확률하고